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시면서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도 따뜻한 사람과 함께라면 훨씬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눈빛에서 느껴지는 친절함과 상냥함이겠죠. 가족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 상담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따뜻한 조언의 말씀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옷이 이제 좀 바뀌었죠. 예. 겨울옷으로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체온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네, 때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은 감기 좀 많이 걸리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감기에 대해서 네. 뭐라 그러죠? 컨셉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감기 안 걸린 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러세요? 와, 비결이 뭔가요? 네. 주의사항이 이제 두피. 네. 두피를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네. 요새는 이제 또 그 중국에서 네. 폐렴이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또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로도 또 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요새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95% 이상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계속 마스크 쓰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쓰는 것 네. 그리고 손 소독이라든지 네. 네, 청결 이런 부분들도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피 보호.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환절기라 그러죠. 환절기 때 감기가 많이 걸리는 이유는 네. 몸이 그 한 발짝 늦은 거죠. 자연의 변화에 네. 한 발짝 늦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따뜻한 것들 마시는 것도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전에 여름철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름철에는 몸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안이 차지고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 이제 안이 따뜻해지거든요. 네. 안이 따뜻해지는데 다만 여름철에 이제 기운을 많이 소모한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축적되는 그 양이라든가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채워줘야 되는 네. 그런 계절인 것 같고요. 오늘 상담 질문은 어깨와 관련된 어깨 통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왼팔을 하늘 위로 올리려고 하면 어깨의 통증과 함께 팔이 너무 뻣뻣해지고 어깨에서 두둑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평소 팔 운동을 안 해서 어깨랑 팔이 그런 건지 밤에 잘 때 팔을 올리고 자는 자세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자세 중에서 벌을 설 때 자세처럼 팔을 들어서 귀에 닿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가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플 때는 너무 아픈데 50견 같기도 하고요. 침 치료나 한방 치료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이분은 지금 40대 후반이시네요. 그죠? 네네. 근데 50견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50견이라는 거는 그 50대 많이 네. 걸린다고 해서 붙인 이름일 뿐이고 그렇죠. 40대 후반에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네. 60대도 생길 수 있고. 네. 이분의 증상은 약간 그 50견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보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평소에 그 특징적인 그 자세는 저거네요. 좀 뭐죠? 팔을 올리고 잔다? 그죠? 만세 자세로 주무시나 봐요. 네. 지금 왼쪽 어깨만 그죠? 불편하신 걸로 말씀하셨잖아. 네네. 네. 그 이게 좌우예병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 좌우예병 같은 거는 사실 고치기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세나 네. 일단은 자세. 그다음에 이분 또 운동을 잘 안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네. 바른 자세로 운동을 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게 과연 뭐 오십견인지 아니면 오십견에 가까운 건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거든요. 네. 움직이면 아프거든. 아, 그렇군요. 네. 회전근개 증후군은 결과적인 그 병명이고 네. 오십견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평소 그 잘못된 자세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네. 내가 진짜 오십견인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어디론가 어느 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살펴볼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죠? 오십견에 걸렸더니 뭐 어떻게 아프더라, 뭐 병원 네. 가서 뭐 주사를 맞았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어떤 그 병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미지로 병을 짐작하기보다는 어떤 그 어깨 질환이면 어깨 질환, 네. 그 병의 깊이로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분이 일단은 그 만세를 부르고 잔다는 이 자세가 네네. 요새 저 KBS 사극 저기 뭐죠? 고려 거란 전쟁인가? 그거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네. 꽤 인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주인공이 아마 저기 강감찬 장군, 네. 네, 그 귀주대첩, 아, 그렇죠? 아주 뭐 통쾌하게 거란에게 승리를 해서 네. 당시에 뭐 그 동아시아의 그 판도를 좀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거란이 당시만 해도 뭐 대제국이었죠. 그 뭐 거의 뭐 몽고 제국처럼 네. 이게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강했고 송나라도 뭐 저기 쩔쩔멸종되었으니까. 네. 네. 그때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귀주대첩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 자세, 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3.1 운동 때 그 만세할 때 그 자세 네. 하고 이분이 이 질문하신 이 40대 후반 여성분이 그 밤에 잘 때 하는 만세 자세가 저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북목이라는 게 보면은 그 경추 목 그 척추가 반대 방향으로 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 네. 고개를 숙일 때 고자세 그러니까 거꾸로 그 우리가 역커브라고 하는데 네. 그 C커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깨도 보면은 이렇게 만세 운동 할 때는 우리가 어깨를 쫙 피지 않습니까? 가슴을 딱 젖히고. 그렇죠. 근데 그 라운드 숄더라고 등이 굽은 분들은 어깨가 또 반대로 또 굽죠. 네. 그러니까 목 경추는 그러니까 뒤쪽으로 휘고 어깨도 또 앞쪽으로 휘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S자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커브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두 겹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심축이 이제 무너지니까 좌우에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그 오십견이라든가 네. 이분처럼 이렇게 한쪽 팔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제 이런 증 아니면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좌우가 무너졌을 때 힘이 들어가면서 불균형하게 들어가면서 한쪽이 과도하게 그 하중을 받을 때 네. 상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오십견하고 일반적인 뭐 어깨 충돌 증후군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오십견은 뼈와 뼈 사이의 문제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뼈와 뼈 사이가 그냥 서로 마주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완충지대가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연골.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관절낭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관절낭 같은 것이 이제 굳어지는 거거든요. 굳어지면서 뭐 붓기도 하겠죠. 석회화란 말이
그 말인가요? 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탄력을 잃고, 네. 그러니까 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때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좀 관절 간격이 가까워지고 네, 유착이 되고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뼈와 뼈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인대의 문제거든요. 인대. 네. 뼈와 뼈 사이를 잇는 인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과 좀 관련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아프고, 네. 오십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운동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타인이 움직여도 예. 강제로 움직여도 아프고, 심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어도 아프죠. 그래서 네. 더 심해지면은 이제 밤에 잘 때도 네. 아프고요. 어디 그 슬쩍만 부딪혀도 아플 수 있겠죠. 굉장한 고통이네요. 네네. 네. 아주 극심한 통증이 올 수 있겠죠. 오십견하고 이제 유사한 거를 먼저 한번 보면은 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강직성 척추염. 척추염이 올라오나요? 그것도 네. 이제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제 문제거든요. 아, 그죠? 네네. 그리고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 그 고관절염. 네. 고관절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50견 하면은 견은 어깨 견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50고 하면 고관절. 고관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관절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어깨랑 고관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사실은. 네. 유사한데 말씀드리면은 날개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볼기뼈 네. 이제 전체로 이제 비워드릴 수 있는데 특히 그 날개뼈 쪽에 그 위팔이 붙는 그 관절을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엉덩이 쪽에서는 네. 엉덩뼈와 대퇴 큰 넓적다리 뼈가 만나는 관절을 우리가 고관절, 일반 분들이 아시는 고관절, 이제 엉덩관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관절에 이제 문제가 오면 오십견과 같은, 그죠? 오십견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 관절에 관한 뭐 한정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고관절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갖고 절뚝거리죠. 특히 이제 어디가 많이 아프냐면 이제 그 사타구니 쪽으로 네. 많이 아프기 때문에 관절이 이제 움직일 때 그 뼈와 뼈가 만날 때마다 아프니까 네. 소위 말해서 이걸 피하죠. 그 동작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걸을 때 절뚝거리죠. 그죠?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하면은 이게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한쪽 그 팔이 어깨 귀에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밤에는 만세를 되는데 낮에는 만세가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질문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네,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오십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당뇨 있는 분들이 자주 올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무슨 수술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어깨를 안 쓸 때도 올 수 있고요. 네. 심해지면은 동결견이라고 해서 네. 어깨가 이제 얼어붙는다.
동결견. 그런 동결. 예, 뭐 그래서- 한자 자체는 네. 어깨에 얼어붙는 거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 그 질문하신 분처럼 네. 옷을 입고 벗는 것도 힘들고 아. 팔을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옷을 그렇죠. 입으시려면 네, 네. 머리 빗는 거, 뭐 세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팔이 이제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운동이 좀 제한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등 뒤로 이렇게 손이 잘 안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선반에 뭐 물건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게 좀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오십견이 심해지면 뭐 한 만약 6개월까지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팔이 운동 각도가 거의 한 50% 이상 손실되거든요. 어이구. 네. 그래도 뭐 저절로 두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가요? 시간이 뭐 약이다 이건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병원 치료와 네. 본인이 이제 운동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감별할 걸로 이제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 네. 이런 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힘줄이 끊어졌는데 손상됐는데 운동을 하는 건 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쉬어줘야 되는데 네.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끊어진 인대를 어쨌든 저기 뭐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많은 차이가 있네요. 네네.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내리는 동작에서 이제 통증이 심하거든요. 특히 네. 그래서 뭐 차문을 열으려고 할 때 아니면 책꽂이나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네. 뺄 때 네. 이때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십견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오십견은 네네. 올릴 때 그렇죠. 올릴 때 힘든 건데 깊이로 말씀드리면은 그 회전근개 증후군 제가 이제 요것만 비유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회전근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얕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는 깊이가 좀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깊이가 계속 들어가도록 방치하면은 6개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운동 범위가 뭐 한 50% 이상씩 감소하고 더 지나면은 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밤에도 그냥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방향이 계속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이 오십견을 예방하고 아니면 뭐 오십견 초기에 치료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세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이분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팔을 들으면은 우두둑 소리가 난다라고 귀에 닿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게 팔을 쫙 들으면은 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관절이 움직이는 이제 공간의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깨가 뭐 내가 평소에 모든 방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안 돌아가니까 귀에까지 닿기가 힘든 거고 우두둑 소리가 난다는 것도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 그 인대나 이런 게 서로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 말씀에 이제 빳빳해지고 이제 통증이 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이유인데. 네. 그리고 재발이 반복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건 아직 초기 증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른 자세와 네. 운동을 내가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치료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팔을 올리고 자면은 어떤 문제가 유발되냐면은 우리가 팔을 올릴 때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 부위가 우리 집으로 말하면 집에 기둥이 있고 밑에 그 주춧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지렛대, 주춧돌 같은 데가 어디냐면은 날개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팔을 올릴 때 결국은 날개뼈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앞뒤 좌우 뭐 전후 뭐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날개뼈에 관여되는 그 근육을 네. 뭐 환자분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어떤 근육들이 관여하고 그다음에 네. 이 근육들이 어떻게 손상되거나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두시는 것도 이분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팔을 올리고 자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근육이나 힘줄들이 쭉 늘어나졌다가 그죠? 네. 다시 내리면은 낮에는 이제 수축이 돼야 내리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반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늘어나죠, 그죠? 네. 그러다 나중엔 탄력을 잃어버리고 잃게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생명체니까 네. 그 힘줄이나 근육 같은 것들이 탄력을 잃게 되는 근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근막이나 힘줄 같은 것들이 탄력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네. 탄력을 잃다가 결국은 짧아지게 되거든요. 네. 짧아지니까 이분이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우두둑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심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팔을 그러면은 정말 만세하고 자는 자세는 별로 안 좋네요. 정말. 안 좋죠. 네. 물론 이제 이분이 팔을 만세를 하면서 잘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네. 뭔가 만세하지 않으면 답답하거나 그렇죠. 시원하지 않으면 이게 잠이 또 안 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만세를 하고 자는 자세와 네. 요새 현대인들이 그 특히 뭐 청소년들도 좀 뭐 요새 상당 부분 네. 이렇게 거북목이나 등이 굽은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북목이나 그 등이 굽는 자세라는 거는 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쪼그라드는 느낌, 그렇죠. 확 펴지는 느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불안하거나 네. 상대방이 이제 나를 공격하거나 이럴 때 네. 되게 팔짱을 어디에 끼죠? 가슴 쪽에 가슴 끼잖아요. 쪽에 끼죠. 그죠? 네. 누르죠. 방어하는 그죠? 느낌으로. 그렇죠. 네. 배에다 가는 분들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 가슴에 이렇게 하면서 심장을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말하자면 이렇게 목을 앞으로 숙이고 등을 구부리면서 심장을 진정시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네. 좀 만성적으로 네. 자세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등이 굽고 목이 휘는 거는 네. 그 우리 그 척추를 따라서 그 중심축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완과 강직을 반복하다가 네. 중심축의 그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 중심축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은 내가 좌측이나 우측에 뭐 물건을 들거나 어떤 뭐 운전을 하거나 뭐 앉아 있을 때 사물을 볼 때 이럴 때 한쪽으로 기울면서 네. 이제 좌우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요새 보면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30, 40대에서도 만성적으로 그 측만증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중심축이 약해졌기 때문에 좌우가 이제 제멋대로 이제 놀다 보니 그런 현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심축에 관련된 그 근육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보면은 양쪽 날개뼈 사이에 능형근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뭐 견갑거근이라든지 경추기립근이라든지 이런 근들이 있습니다. 네. 날개뼈 관련해서 약간 그 갈비뼈 쪽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 뭐가 있냐면 중요한 근육인데요. 전거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앞 톱니바퀴근? 네. 그 외에 저기 헬스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 갖고 갈비뼈에 뭐가 이렇게 근육들이 톡톡톡 튀어나와 있죠. 네네. 그건데 아. 예. 그 근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저기 어깨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오십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유발할 수 있는 그 중심축을 네. 잘 지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능형근하고 그 이 전거근은 그 어깨 날개뼈를 움직이는 그 방향은 다르지만은 중심축을 그 유지하는 네.
그러니까 지렛대 아까 말씀드린 뭐 팔을 올리거나 운동을 할 때 그 지렛대를 잘 잡아주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거근하고 연관돼서는 그 목 앞쪽으로 가면은 이제 사각근이라고 있습니다. 사각근. 우리 여기 흉쇄유돌근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목을 휙 돌리면 옆에 쭉 턱부터 그 뭐죠? 쇄골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 근육 옆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사각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풀어주는 것도 이 전거근을 제대로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신경이라든가 그 근막 같은 게 이제 연결선상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두 근육, 그 다음에 등 쪽으로는 그 능형근이나 경추기립근, 뭐 그다음에 견갑거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여러 근육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몸의 근육들은 근막이라는 거, 그러니까 네.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 이제 보완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제 근막들의 연결이 잘못되고 또 불안정하고 하면서 그 오십견 같은 네. 그런 이제 병을 2차적으로 또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십견은 뭐 이렇게 하면 꼭 오십견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하면 꼭 거북목이 뭐 네. 온다든가 뭐 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서로 다 연관이 있고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병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그 이미지를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네. 기타 다른 질병하고 좀 감별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십견의 증상이 있다고 만약에 오십견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세를 잘 잡고 네. 운동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깨, 목, 그다음에 날개뼈 사이의 그 척추 주변의 네. 이제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평소 자세 같은 경우는 거북목이나 등이 굽는 그런 네. 거를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가슴을 펴는 겁니다. 네. 만세 운동할 때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호연직이죠, 그죠? 예. 가슴을 자신 있게 쫙 피라 그러거든요. 저는 가슴을 자신 있게 쫙 펴서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목을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목이 많이 이제 굽는 자세로 뭐 일을 보게 되거든요. 네. 뭐 핸드폰 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컴퓨터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목 뒤에 목베개를 했다고 기억을 해라. 낮에도 네. 밤에 주무실 때는 물론 목베개를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도 절대로 옆으로 자면 안 됩니다. 아. 이제 한쪽으로 온 것들은 좌우의 병은 특히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뭐 짝다리를 그렇죠, 하거나 그렇죠. 뭐. 다리를 꼬는 자세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걸 하지 말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나 목이나 등이 휘는 거는 네. 대부분은 허리부터 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반부터. 그래서 그 앉는 자세부터 잘 보시고 허리나 골반이 좀 잘못된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외래에서 보면은 목 쪽으로 측만증이 있는 분들 그냥 목만 네. 허리는 괜찮고 목만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한 10명 중에 한 2-3명? 아. 그 대개는 이제 허리부터 이렇게 휘는 분들이 네. 한 10명 중에 한 6-7명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먼저 그 기둥의 뿌리부터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목하고 어깨의 그 균형을 먼저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